챕터 4. 여기서는 이지 스텝 인터뷰를 통한 회사 셋업을 배우겠습니다. 회사를 셋업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지 스텝 인터뷰를 통해서 셋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입력을 해서 셋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결코 권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지 스텝 인터뷰를 통한 회사 셋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New Company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지 스텝 인터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노란 사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읽어보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Next를 클릭하면, 자, 그러면은 Skip Interview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회사를 셋업하는 방법 중에서 이지 스텝 인터뷰를 통해서 셋업하지 않을 경우에 Skip Interview를 클릭하시고 셋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지 스텝 인터뷰를 통해서 셋업을 하기 때문에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지 스텝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사용해야 되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Next를 클릭하시고 전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Previous를 클릭하시고 이 화면을 떠나기 위해서는 Leave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Next를 클릭하시면요. Section and Topics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이치 탭마다 또 다른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ext를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란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란 표시는 앞으로 answer라는 모든 그 인터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수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언제든지 쉽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입력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Next 버튼을 클릭해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Fashion, 그리고 Legal Name. 여기에는 회사의 주식회사일 경우는 주식회사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개인 회사일 경우에는 개인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찬안. 다음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집어넣어야죠. 네, 주소는 3435 윌셔 블루바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0. 자,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를 입력하는 순서인데요. 보통 LA 같은 경우는 95로 시작하죠. 95-1234567.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지역마다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컴 텍스 이열과 피스칼 이열입니다. 보통은 인컴 텍스 이열과 피스칼 이열이 같이 시작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르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제뉴얼리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컴 텍스 폼을 선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주식회사일 경우는 1120, 파트너실 땐 1065, non-profit organization일 땐 990, 그리고 개인회사일 경우는 1040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개인회사니까 1040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 업종을 선택하는 순서인데요. 약 퀵북에서는 20여 가지 업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업종을 선택한 다음에 Next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초록색으로 된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해당 업종에 퀵북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를 하드디스크에 이제 세이브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Next를 클릭해 보시면요. 다음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풋한 것과 앞으로 인풋할 것을 우리 하드디스크에 세이브하는 이름을 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름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원치 않으실 경우엔 새로 타입인 하셔가지고 세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세이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자료를 하드디스크로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이브가 다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우리 회사의 인컴과 익스펜스 어카운트를 퀵북에서 만들어 놔 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어카운트들이 쭉 있죠. 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 셋업할 건지를 선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Yes에 클릭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퀵북이 이제 셋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퀵북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보통 멀티 유저가 아닌 경우에는 제로로 놔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컴퍼니 인포메이션을 모두 입력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엔 Preferences. Preference를 입력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Preference는 퀵북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퀵북을 사용하는데 각종 선호사항을 선택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Next를 클릭하고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les Tax 콜렉트 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Sales Tax를 받을 경우엔 Ye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o에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Yes에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Sales Tax를 정부기관에, 한 정부기관에만 납부할 경우에는 위에, 그리고 여러 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한 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위에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ales Tax Information 입력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Sales Tax 이름을 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기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Sales Tax 그렇게 하고 다음엔 Sales Tax Rate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8.25%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Sales Tax를 납부하는 기관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Board of Equalization. 그런 다음에 Next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보이스 포맷을 선택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인보이스가 프로덕트냐,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런 폼 모두 실을 경우에는 나는 커스터마이즈 하겠다면 커스텀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로덕트에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롤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페이롤 사용할 경우에는 yes, 그렇지 않을 경우엔 no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페이롤, 즉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하고 페이롤 피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클릭하시면요. estimate을 사용할 거냐? 이 질문은 견적서를 사용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proposal이라든지 bidding할 때 estimate 같은 것을 하실 때 사용하는 폼을 얘기합니다. 사용할 경우는 yes, 그렇지 않을 경우는 no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yes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progress invoicing. 이것은 진척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progress invoicing을 사용할 경우에는 ye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o. 우리는 yes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ime tracking인데요. time tracking은 종업원의 시간 또는 특정 고객에게 사용된 시간을 기록을 해서 빌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ye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o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yes에 클릭하고 next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클래스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것은 퀵북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로스앤젤레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카고, 뉴욕, 댈러스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 각 지역마다 인컴과 익스펜스를 정리해서 그 지역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따로따로 보고 싶을 경우에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길 원하시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에 클릭하는데 우리는 yes에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B를 취급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B를 받자마자 즉시 페이할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리고 B를 받은 다음에 듀데이까지 기다렸다 페이할 경우에는 두 번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릭을 하셔야 Accounts Payable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엔 Reminders List. 이것은 보통 퀵북을 오픈할 때 각종 그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리마인더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퀵북을 열자마자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를 거냐? 아니면 가끔 드물게 나타나길 원하느냐? 보통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when I ask for it에 마크하시고 nex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ccrual basis와 cash basis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ash basis를 선택하느냐, accrual basis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accrual basis로 어카운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accrual basis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preference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다음은 start date에 대한 입력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tart date은 퀵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next를 클릭하면은요, start date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선 그 3번을 보시면 퀵북 start dat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언제예요? 12월 31일 99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늘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statement date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을 12월 20일 현재로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12월 20일 현재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하고 statement date부터 퀵북 start date까지 발생된 거래 내역, 그리고 start date 현재의 각종 그 에셋이라든지 liability의 밸런스, 그리고 start date 12월 31일 99년부터 오늘 3월 1일 2000년까지 발생된 거래 내역,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을 클릭을 하면요. Choose your QuickBooks Start Date. 여기서 이제 우리가 Start Date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달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3월 1일이 잡혀 있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31일 99년. 이날이 Start Date이기 때문에 이날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Start Date이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너럴 순서는 다 끝났고요. 이제 Income and Expenses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순서는 인컴과 익스펜스 어카운트를 입력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 넥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컴 어카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인컴 어카운트는 이미 퀵북에서 만들어 놓은 인컴 어카운트입니다. 이 어카운트에 더 추가적으로 애드하고 싶은 어카운트가 있을 경우에는 yes를 클릭하시고 next를 클릭하시면 되고, 더 이상 애드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no를 클릭하고 next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선 no에 클릭하고 next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컴 어카운트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expense 어카운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more details에 클릭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시려면 no thank you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미 퀵북에서 만들어 놓은 그 expense account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add를 하시려면 yes, 그렇지 않고 다음에 add 만드시려면 no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no로 클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expense account를 모두 끝냈습니다.